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오퍼레이션 midnight 해머, 오밤중 망치 작전의 미스테리한 점들이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작전에 참가한 전력이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빠져나왔다면서 모든 게 성공적이라고 자축했습니다. 작전에는 전투기와 공중구비기 등 125대 이상의 군용기, 7대 B2 폭격기가 동원됐습니다. 24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14발의 관통폭탄, 75발의 정밀 유도무기가 사용됐고 유도탄 발사 잠수함도 동원됐습니다. 군용기 125대면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정도입니다. B2 폭격기는 말이 스텔스지 크기가 거대 포착이 안 될 리 없습니다. 이란 측은 방공망을 활성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군 항공기 한 대도 격추하지 않았습니다. 또 페르시아만에는 위력적인 중국의 전자 정찰함 2척도 있어 미군 전력의 대량 이동을 감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작전을 사전에 이란에 통보했고 이란은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영국 기반 서아시아 전문 매체 아모아지 미디어는 미국의 핵설 공격은 일회성이라면서 이전에 사전 통보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핵설 3곳이 파괴됐다고 말하면서 평화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을 때 그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의 고위 정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6월 21일 전면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핵설만 공격할 의도임을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고위 소식통이 목표 시설 주변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고 대부분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군의 공습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에서 출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채롭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격한 B2 폭격기 최소 3대가 포르도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 13.6톤, 3만 파운드급 대형 관통탄 6발을 투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르도의 두 주요 출입구와 환기구에 각각 2발씩 투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잠수함 한 척이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과 이스파한 핵설에 토마호크 미사일 30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두 시설 모두 최근 며칠 동안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우전 최고의 전황 분석가 유리 포돌야카가 다가브로니아카 약속 대련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군 예비역 대령이자 정치학 박사인 안드레이 핀츠쿠는 이번 사태가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아직 본격적인 전쟁으로 치닫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의 강력한 압력에 굴복해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지만 동시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격은 했지만 촉이 없는 화살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핀츠쿠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요인 사이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러시아의 이런 상황은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 이란의 전쟁이 6월 22일에 시작됐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러시아가 위성정보, 방공, 미사일 분야에서 테헤란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특사를 임명해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명백한 것은 약속 대련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NPT 체제하에서 IAEA의 감독을 받는 합법적인 핵설에 대해 미국이 핵무기 개발 의심을 구실로 폭격을 하는 것은 깡패짓입니다. 실패로 끝난 공습을 두고 이란은 미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만한 라이시 의원은 미국의 김한적 대통령이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프라는 온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상 일부만 피해를 받고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포르도 파괴에 대한 트럼프의 허세는 터무니없다면서 이번 공격을 미국의 직접적인 전쟁 도발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언제 어떻게 보복할지 결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4일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나토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등한시하고 전쟁에 몰두하는 나토가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폴리티코는 사안에 정통한 5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의 일정이 단축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틀 동안 열리는 정상회의 일정은 네덜란드 왕궁에서 열리는 환영만찬, 그리고 기존 두세 차례에서 한 차례로 축소된 나토 이사회 회의로 구성됩니다. 나토 우크라이나 이사회 회의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끈이 떨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봐서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의례적인 성격의 다자간 모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잃고 기피해왔습니다. G7 회의가 그렇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장황한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공약과 관련해 간략한 성명만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나토 회의 의제는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느냐 마느냐입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바인데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옥신각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친 자입니다. 갑자기 남의 나라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데 5%는 말도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GDP 5% 제한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역효과를 낳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스페인의 국방비는 GDP의 1.3%로 현행 나토 목표치인 2% 크게 못 미칩니다. 국방비 증액 요구는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안 가기로 한 것은 100번 잘한 결정입니다. 우선 어젠다 자체가 대서양의 일입니다. 거기 가서 뻘쭘하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동 사태에서 어느 편에 설 거냐는 압력을 받을 게 뻔하기도 합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섣불리 입장 표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중국, 러시아 눈치를 보는 거냐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러건 말건 걔들은 무시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란 편이냐고 시비를 걸기도 하는데 한국은 이란과 척을 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류 콘텐츠에 열광했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동북아 국가가 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 안 가는 게 왜 중국, 러시아 눈치를 보는 건지 아주 비논리적입니다. 지금 시비 거는 아이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해양 세력, 자유세계, 민주주의 편에 서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토 편에 서야 한다는 해교환자들이 지식인임내 하는 게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중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향후 사태 전개는 전적으로 이란의 행동에 달렸습니다. 이란의 옵션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스라엘만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멈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란은 전 무슬림권의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의 무력 개입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멘 후티가 미군을 괴롭히는 것은 별도입니다. 이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모양새가 괜찮고 후티가 지금껏 계속 해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NPT 탈퇴는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핵 연구 개발을 정당하게 한다는 명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이스라엘의 불법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IAEA 감시단을 쫓아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IAEA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이란의 스탠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카드 자체는 강력하지만 너무 파멸적이라 당분간 옵션으로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완전 봉쇄가 아닌 긴장 고조만으로도 유가는 요동칩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전 세계 경제뿐 아니라 이란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가장 치명적 타격을 받는 것은 단연 중국입니다. 제조업이 절단나는 수준이라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말도록 설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협 봉쇄는 미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미국의 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100% 차단해버리면 미국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